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솔루션 TV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보면 이 인생이 보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힘든 일을 했는지 손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손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형외과 전문의 진우영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진우영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우선 궁금한 게 이 증후군에 터널이 붙었어요. 터널. 손목에 뭐 터널이라도 생겨서 그런 게 붙은 건가요? 일단은 이름 자체가 터널인 거는 우리 손목 자체에 이제 뒤쪽으로 해서 8개의 손목뼈가 있고 네. 요 뼈가 이제 받치고 있으면서 위쪽으로 인대가 지나게 되는데 요 인대와 그리고 뼈가 구성하고 있는 이 원통형 구조를 손목 터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손목 터널 구조에서는 우리 손가락을 굽혀주는 굴곡근들과 그리고 정중신경이 지나게 되는데 이 정중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후군들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확실히 터널이랑 관련이 있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으면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하는 걸로 아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중신경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각들, 엄지부터 네 번째 손가락까지 담당하고 있는 이 감각들에 문제가 생겨서 감각이 저리다든지 감각 저하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병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감각 저하 정도가 더 심해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추후에는 야간통이 심해서 밤에서 자다가 통증 때문에 잠이 깰 수도 있고 아, 그리고 더욱더 심해질 경우에는 근육이 이제 손상이 되게 되면서 우리가 물건을 짚는다든지 하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젓가락질이라든지 단추를 꿰는 거라든지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머님들을 보면 손이 저리고 마디마디가 아프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네. 이게 특히나 어머님들한테 더 자주 나타나는 증상인가요? 네, 물론입니다. 손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주부님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많이 생길 수 있고 마찬가지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프로그래머들 마찬가지로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과 상관없이 그 출산 전후에 젊은 여성들부터 해서 당뇨, 비만, 그리고 만성 신부전을 진단받은 환자들에서도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간단한 검사 2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틴넬 검사라고 해서 일단 손목을 이렇게 뒤로 최대한 제끼셔가지고 뒤로? 네, 이 상태에서 반대 손으로 이렇게 손목을 두드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드렸을 때 네. 이제 엄지 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까지 저림감이 있거나 좀 통증이 발생했을 경우 네. 이때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세게 두드려야 돼요? 이게 너무 세게 하면은 그렇게까지- 저도 아픈데요? 너무 세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네. 가볍게 톡톡 두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아무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십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검사는 이제 팔렘 검사라고 해서 요 검사는 이제 양 손목을 손등을 마주보게 한 상태에서 손등을 이렇게 마주보고? 네, 최대한 이렇게 굽혀서 최대한 90도가 돼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오. 예, 그렇게 해서 대략 한 1분 정도 가만히 있었을 때 이 손끝에 저리거나 아니면 감각 저하가 나타날 경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진단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TV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진료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저는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매일 꼼짝도 하지 않고 게임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두 시간은 기본이고 서너 시간이 넘길 때도 많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손목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말려도 봤지만 쉽지가 않네요. 우리 아이의 손목 이대로 괜찮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게임하는 것도 속상하지만 손목이 아프다고 하는 게 더 속상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사연이고요. 근데 게임이나 PC 작업을 장시간 할 경우에는 우리 손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을 할 경우 굴곡권을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될 경우에는 이제 손목의 인대하고 긁곡건 사이에 마찰이 계속 생기면서 이것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손목 인대가 점차 두꺼워지는 과정을 겪게 되면서 추후에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손목 패드를 사용을 해서 손목이 과하게 신전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게 좋으실 거고 네.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마우스를 사용하시기보다는 대략 한 1시간에 10분 정도 간격으로 휴식을 좀 취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좀 연속적인 사용을 줄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후에 계속해서 통증이 악화될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약물 치료를 하시면서 손목 운동을 제한을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면 빠르게 호전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원래 손목이 굉장히 가는 편인데 2달 전 요가 동작을 좀 과하게 한 이후에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생기고 손목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낫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처럼 낫지가 않아서 지금은 손목 보호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이 통증의 원인이 어디 있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이 엄지랑 손목에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 손목 터널 증후군일까요? 사실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물론. 다만 우리가 이제 엄지 쪽에 국한된 통증 그리고 손목을 과도하게 쓰면서 발생한 통증이기 때문에 네. 우선 간단하게 제일 흔한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손목의 염자하고 손가락의 염자로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저희가 대략 한 2주 정도의 치료 기간을 갖고 휴식 기간을 가졌는데도 증상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그 외 기타 질환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손목 터널 증후군도 예상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증상이 맞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엄지손가락 주변에 있는 수초염 내지는 건초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흔히 이제 드케르뱅 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은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펴는 힘줄이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고 요게 계속해서 또 발생할 경우에는 네. 똑같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손인데요. 오늘은 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TV닥터 처방전 계속해서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손이 저리고 아프면 아유 금방 낫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머뭇거리는데요.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당연히 좋겠죠. 물론입니다. 일단 손목 터널 증후군의 진단이 너무 늦을 경우에는 환자분들의 근력이 떨어지게 되고 근육 위축이 오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수술을 하더라도 예후가 상당히 안 좋은 편입니다. 때문에 초기에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간단한 약물 치료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행동 치료만 하셔도 충분히 호전이 되시기 때문에 먼저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네. 맨 처음에 병원에 오셨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는 엑스레이 검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손목을 다치신 분들에서는 골절이 유압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뼈가 이상하게 자라서 이거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중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네. 엑스레이 상에서 특별하게 없는데 계속 증상이 나타나실 경우에는 저희가 신경 전도 검사란 걸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경 전도 검사는 저희가 신경 주변으로 전기 신호를 보내서 이쪽에서 신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신경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 외에도 팔꿈치 쪽에 있는 터널 증후군까지 다 감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일단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게 신경 전도 검사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 정확한 레벨이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MRI 검사 또는 초음파 검사를 해서 실제로 신경이 그쪽에 눌리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초음파와 MRI 검사를 진행을 해서 신경 전도 검사상에서 신경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영상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 부분 실제로 눌리는 게 확인될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그쪽 부분을 감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약으로만 치료해도 나아지는 경우가 있나요? 많은 경우에서는 약물 치료만 해도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만 오시면은 약물 치료로 충분히 호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손목 보호대를 사용을 해서 손목을 좀 안정화를 시켜주시면은
아무래도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약물 치료를 2주 이상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호전이 없을 시 저희는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 네. 그 외에도 지나치게 오랫동안 이제 치료를 안 받으셨던 경우 또는 이제 근육에 위축이 와서 이제 근력이 많이 떨어지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약물 치료 없이 바로 수술적 치료를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손목 터널 증후군, 손을 많이 쓰시는 경우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서둘러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사실 주변에서 상당히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기 상당히 쉬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초창기에 치료를 해도 정말 예후가 좋은 병인데 계속해서 그냥 간과하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병을 키워서 오시고 추후에 수술해도 예후가 매우 안 좋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증상이 있으실 때 바로 오셔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진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손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손 건강 살피면서 따뜻하게 한번 잡아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처방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